네, 시장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AI. 그 AI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전력 인프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현정 유한타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력기기 주요 3사 실적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다 발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라고 한다면 보통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지 예상치를 하회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효성중공업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현대엘렉트릭과 그리고 LS엘렉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코멘트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효성중공업이 조금 실적으로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 측면에서 왜 황제주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온 쪽은 효성중공업이고 나머지 두 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 LS일렉트릭 모두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어떤 요인이 갈랐을까요? 먼저 좋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HD 현대엘렉트릭이 이제 북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회계상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 4분기에 예. 좀 이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HD 현대엘렉트릭의 3, 4분기의 실적은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LS엘렉트릭은 조금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 추정치보다 더 하회를 했고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고압 변압기에서 미국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조금 쇼티지가 나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S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쪽 송전단에서는 아직 후발주자임이 분명한데요. 근데 최근에 멀티플을 계속 받으면서 이 두 업체와 같이 주가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XAI 향의 배전반 공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향 쪽으로 하이퍼스케일러와 직접적인 공급을 했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통하면서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숫자의 체력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초고압 변압기 쪽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는 기대감,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은 쪽이라고 보셨는데 그럼 향후에 데이터 센터 쪽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엘렉트릭도 그렇고요. 대부분 수주가 쌓여 있는 거는 미국의 인프라 교체에 따른 수주예요. 그래서 네, 지금 오래돼서 노후화된. 네, 맞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게 이제 이미 4년치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비가 지어질 수 있는 건 데이터 센터 쪽에 증가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게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흐름을 보면 발전소에서 짓는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체와 우리가 공급을 하는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밸류체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 발전소단이나 전력청, 유틸리티 업체와 큰 송전단의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밸류체인이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LS엘렉 같은 경우에는 이미 XAI 향으로 지금 배전반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 그게 2분기에 매출로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체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쪽에 데이터 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는 발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전력을 끌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커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 2030년까지 4,500개의 이 4,500기가와트, 그러니까 4,500개의 발전소가 만들어져야지 우리의 수요가 다 충족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인프라가 깔리는 건데 인프라는 또 노동집약성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 사이클은 더 강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로 가도 다 이 전력 기기 쪽, 인프라 쪽은 긍정적이네요. 네. 오래된 전력망 교체도 아직 이제 계속 진행 단계인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써야 할 AI 전력망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들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관세 문제인데 네. 이 관세 쪽은 실적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이 전력 인프라 쪽은요? 관세는 보통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이 나든 이게 사실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 리스크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쇼티지가 달 나는 지금 변압기 초고압 쪽에서는 그리고 이미 기존 고객사들에게 많은 수주를 받은 선두주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더 가격이 전가될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 플러스 기존의 10%는 이미 보편 관세가 2분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익에 영향을 줬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향후에 환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지금 고객사와의 협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향후에 관세가 우리의 월스트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한들 사실상 큰 펀더멘탈의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업체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의 증설을 지금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건 미미합니다. 내년, 내후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후발주자인 만큼 레퍼런스를 늦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협상에 있어서 사실은 여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관세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배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산일전기나 아니면 이제 초고압이어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딩을 하게 되면은 관세에 있어서 조금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들어오는 소식들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인데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세 종목 지금 커버하셨고 세 종목에 대한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선우주가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마지막 효성중공업 황제주의 질주 멈출 이유가 없다. 네. 이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 최선우주예요? 네, 저는 보고서에도 계속 작성을 했듯이 제가 커버하기 시작한 후부터 계속 탑픽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2만 원을 제시했었고요. 지금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효성중공업은 뭐 2분기 실적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플러스 될 수 있는 멀티플의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의 비중이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아직은 믹스가 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북미의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효성중공업은 아직 23%예요. 그래서 중공업의 마진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건설은 적자가 되었음에도 연결 마진이 좋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공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6%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OP 마진이.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은 23%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차이가 딱 지역 믹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미의 비중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북미가 ASP가 높은 시장이고 북미 쪽이 매출로 반영될수록 이익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이미 53%가 효성중공업은 북미가 53%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매출 비중이 북미가 50%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23%에서 50%로 넘어갈 때 마진이 지금 16%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선제적으로 보여줬던 20%대까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스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멀티플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GIS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GIS는 가스 절연 계획인데요. 보통 초고압 변압기 옆에 같이 두는 초고압 차단기라고 두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AIS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공기 절연 계폐기를 많이 썼다가 이게 더 선진화된 하이엔드 제품인 GIS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중에서 지금 미국의 GIS를 내보낼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은 게 효성중공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GIS가 이 변압기랑 마진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효성중공업은 추가적으로 오늘도 뭐 공시가 나왔지만 HVDC 쪽도 잘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지금 효성중공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들 쭉 정리해봤는데 사실 이 종목이 탑픽이지만 그 나머지 두 종목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레포트 내용 보면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네. 기대치는 하회했는데 네.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좀 투자 포인트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가 회계상의 이슈로 인해서 이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 4분기의 단기적인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의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미의 비중이라던가 마진의 룰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1등 업체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럼 저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아니면 26년의 PER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20배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싸졌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펀더멘탈로 봤을 땐 비싼 주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에 초고압 변압기의 증설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XI의 추가 배전반 수주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배전반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LS 일렉트릭도 앞으로의 향후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랑 저희 이제 대형주 세 종목 봤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주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산일전기, 일진전기 다 포함해서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매력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가격적으로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저렴하고요. 사실 예. 일진과 산일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제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상향 예.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부여했을 때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 전력기기 섹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